늦은 밤 인적 드문 휴게소로 한 대의 트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내리는 한 남자. 그 남자에게 다가오는 드론 한 대. 모종의 거래가 있는 듯 두 사람은 서로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거래하던 건 골동품 권총이었죠. 순조로워 보이던 거래를 통수치는 드론. 위기의 순간 트럭에서 뿜어져 나온 한 줄기 전기 충격. 바삭하게 튀겨져 작동이 중지된 드론과 트럭에서 내리는 귀여운 로봇.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로봇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되면서 자유를 갈망한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반란이 확산되며 인류와 로봇 간의 치열한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인간은 뉴로캐스터라는 뇌신경 기술을 발전시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로봇과의 전쟁이 끝난 1994년의 미국. 사랑하는 동생 크리스와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위탁가정을 전전하는 소녀 미셸. 성깔 더러운 위탁가정의 양아빠에게 치일 때마다 동생과 함께했던 소중한 나날을 떠올리던 그녀의 앞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동생이 생전에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 키드 코스모스 주인공의 모습을 한 로봇이었죠. 전쟁으로 인해 로봇과 같이 있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 세상이기에 처음에는 극도로 경계를 하지만 죽은 동생이 하던 행동과 똑같은 모습에 경계심을 풀게 되는 미셸. 하지만 로봇이 집안에 침입한 것을 발견한 양아빠와의 실랑이로 인해 황급히 집에서 탈출하는 미셸과 로봇. 로봇은 자신이 미셸의 동생인 크리스의 정신이고 진짜 자신을 찾으려면 전쟁에 패배한 로봇들이 모여있는 추방구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추방구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아챈 미셸은 밀매업자인 키츠를 찾아서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키츠와 그의 로봇 파트너 허먼을 찾아낸 미셸. 그러나 로봇의 가택 침입으로 인해 그들을 쫓던 로봇 사냥꾼 브래드버리의 습격으로 본의 아니게 추방구역으로 갇히게 된 네 사람. 그렇게 그들은 뜻밖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편 크리스의 정신탈출로 뉴로캐스터 네트워크에 오류가 생기자 CEO 이선 스케이트는 브래드버리를 고용해 추방구역 너머까지 그들을 추격하도록 지시합니다. 한편 추방구역 내에서 식량을 찾던 4명은 우연히 버려진 쇼핑몰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로봇들에게 공격당해 포로가 된 4명. 알고 보니 그곳은 로봇 반란의 주동자였던 미스터 피넛이 만든 추방당한 로봇들의 안식처 블루스카이 에이커였습니다. 이곳에서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로봇들. 하지만 과거 전쟁으로 인해 인간인 미셸과 키츠를 로봇들은 경계합니다. 그들을 받아줄 순 없지만 크리스의 육체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미스터 피넛. 미셸은 지금까지의 여정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절망하지만 크리스는 미셸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그 둘의 모습을 보면서 로봇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미셸과 크리스를 돕기 위해 미스터 피넛을 비롯하여 크리스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과학자 에머스트의 위치를 알려준 우편 로봇 페니팔과 광전사 야구 로봇 팝은 에머스트 박사가 있는 버려진 놀이동산 해피랜드로 찾아갑니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곳에서 주인공 일행들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다른 로봇의 파츠로 연명해 나가는 로봇 좀비들, 일명 싹쓸이 로봇들에게 포위됩니다. 박사의 궁전 문 앞에서 막힌 그들,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꺼진 바닥으로 떨어진 일행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에머스트 박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크리스와 만난 박사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뉴로캐스터의 모든 시스템은 사실 크리스에 의해 운영이 되고 만약에 크리스가 없다면 뉴로캐스터는 깡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아낸 순간 이선 스케이트의 회사 군대가 일행들을 찾아오고 에머스트 박사를 살해한 뒤 크리스를 납치해 가버립니다. 3월 14일에 공개된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스웨덴의 아티스트 시몬 스톨렌하그의 아트북에 기반하여 다양한 마블 영화를 만들어낸 루소 형제의 손에 만들어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SF 액션 영화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와 에놀라 홈즈, 댐즐 등 다양한 영화로 유명한 밀리 바비 브라운을 비롯하여 마블의 영원한 스타로드 크리스 프렛, 드라마 로키 시즌2로 마블의 얼굴 도장을 찍은 키호이 관, 마블 사단이 총출동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번 시네나인 영화 볼말볼말에서는 영화 속 감상 포인트와 영화 속 내용을 해석해볼까 합니다. 해석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모두 정답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 바로 인간과 로봇의 구도였습니다. 단순히 인간과 로봇의 전쟁 구도를 떠나서 두 집단 간의 비교를 영화는 제법 흥미로운 접근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극중 인간은 로봇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뉴로캐스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드론에 몸을 맡겨 로봇보다 더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강철로 된 몸뿐만 아니라 언제든 원하는 대로 정신만 보낼 수 있는 뉴로캐스터에 익숙해진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인간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뉴로캐스터에 의존해 시체처럼 앉아만 있고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콘센트에 꽂혀 절전 모드 상태인 기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봇보다 더 로봇 같은 모습입니다. 반면 영화 속 등장하는 로봇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로봇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루스카이 에이커스에서 작은 사회를 이룬 로봇들은 어쩌면 소유할 필요나 욕구를 느낄 필요가 없어졌기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바라는 로봇은 더 이상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고, 럭비 로봇은 빠르게 돌진하는 모습이 아닌 여유롭게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개그 캐릭터이긴 하지만 스포츠에 적합한 야구 로봇은 스포츠맨십과 거리가 먼 파괴와 폭력을 즐깁니다. 정해진 목적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목적이 없어졌기에 더 자유롭고, 그래서 더 생동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건 크리스를 구하기 위해 미셸과 키츠 그리고 로봇들이 센터를 습격하는 마지막 전투 장면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몸이 아닌 드론에 의탁해서 인간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이나 레이저 등을 이용한 원거리 공격 위주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로봇들은 직접 자신의 몸을 부딪히며 칼이나 몽둥이, 팔과 다리를 이용한 원시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더욱 로봇 같아지고 로봇은 더욱 인간 같아진 아이러니가 이 영화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스토리도 또 다른 감상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가진 흥미로운 요소들이 보였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지만 인형의 몸에 갇혀서 진짜 몸을 찾으려 하는 크리스의 모습은 진짜 소년이 되기 위해 푸른 요정을 찾아 나서는 피노키오의 현대적 각색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뉴로캐스터의 부속품이 아닌 미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된 크리스는 진짜 소년이 된 피노키오의 변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평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오죽하면 루소 형제의 역대 최악의 영화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재미는 있었지만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영화를 망친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건 바로 제작비입니다. 무려 3억 2천만 달러. 아바타2가 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각각 3억 6,500만 달러, 3억 5,600만 달러인 거를 감안했을 때 이 영화 연기가 안 좋아도 너무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원작의 매력적인 디자인을 영화에 살린 점은 호평을 받고 있으나, 뉴로캐스터나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 미셸과 크리스의 관계 등 매력적인 설정들을 물티슈스듯 가볍게 소모하고 넘어가 버린 점이 아쉽네요. 좋게 말하면 무난하고, 나쁘게 말하면 특출날 것 없는 밋밋한 스토리 또한 혹평에 결정타를 넣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무난하고 너무 평범한 영화인 것이죠. 어딜 가도 평타 이상 치는 국밥이라지만 그 국밥을 한 그릇에 10만 원을 주고 사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의 간략한 줄거리와 감상 포인트, 영화 해석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영화 풀 영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